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에서 가장 유명한 무리수 중 하나인 원주율 파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원의 둘레와 원의 지름 간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주율에 대해서는 수많은 강의와 영상들이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어쩌면 누군가가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았을 내용일 수 있는 기하학에서 원주율 파이와 같은 무리수가 생기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의 주제는 원주율 파이가 무리수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무엇이 기하학에서 파이와 같은 무리수를 발생시키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번 영상의 내용을 잠시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번 영상은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거기서 저는 도형의 넓이라는 것은 합동인 도형은 넓이가 같다는 원칙에 의해 그 도형 안에 몇 개의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구하는 방식으로 정의해 준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원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들을 있는 그대로 집어넣어서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을 몇 개로 잘게 쪼개서 채워줄 수밖에 없는데, 원의 경계는 곡선이고 정사각형은 각이 지어진 형태이므로 이 프로세스는 유한번의 단계에서 끝나지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각 단계를 거듭하면서 원에 들어간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게 되고, 그 합이 가까이 가는 값으로 원의 넓이를 정의하게 됩니다. 반지름 2인 원의 경우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무리수 4파이를 향해 한없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의 넓이를 4파이로 정해주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적분의 원리라는 것 또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4파이가 무리수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 안을 채우는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 역시 무리수를 향해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가까이 가는 값이 무리수가 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만약 원 안을 정사각형들로 채워 넣는 과정이 유한번의 단계로 끝난다면 이 원의 넓이는 유리수가 되지 결코 무리수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사각형들은 모두 유리수의 넓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국 원을 무한개의 정사각형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가 바로 이 원의 넓이 또한 무리수가 되게 만든다고 짐작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바로 그 요소가 원주율 파이 역시 무리수가 되게 만드는 요소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원 안을 무한개의 정사각형으로 채울 수 있게 해주는 기하학의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아마 고대 그리스의 수학을 집대성한 책인 유클리드의 원론이란 책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책을 보면 여러 가지 도형들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특히 1권을 보시면 점과 선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정의 1번에서 A point is that which has no part. 이 말은 곧 점은 크기가 없는 점이다 라는 것이고, 또 정의 2번을 보시면 A line is breadth-less length. 즉, 이 크기가 없는 점들로 이루어진 선 역시도 두께가 없는 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요소가 원 안을 무한개의 정사각형으로 채울 수 있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 이 정사각형들의 변들이 두께가 없는 선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다면 원을 아까와 같이 정사각형들로 채우는 단계를 거듭해 갈수록 남은 빈 공간의 크기 역시 작아질 것인데,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남은 공간은 정사각형들의 변의 두께보다도 작아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원을 어떠한 작은 정사각형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따라서 무한히 채워가는 과정 역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의 두께가 아예 없다면 점점 더 작은 정사각형들을 끊임없이 채워 넣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도형 안에 무한개의 사각형을 더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들이 무리수를 향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2 곱하기 2짜리 정사각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는 이것을 이와 같이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 3개로 채울 수가 있고 또 남은 부분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짜리 정사각형 3개로 채울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짜리 정사각형 3개로 또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처음에는 3, 그 다음에는 3과 4분의 3, 또 그 다음에는 3과 16분의 15가 되면서 점점 유리수 4에 가까워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도형 안에 무한개의 사각형을 더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무리수를 향해 가까이 가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유리수로 어떤 것은 무리수로 가지만 중요한 점은 바로 이와 같이 기하학의 모든 도형들이 크기가 없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한번의 정사각형을 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경우들은 원의 경우와 같이 무리수의 넓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바로 이와 같이 크기가 없는 점이라는 요소가 원주일 파이가 무리수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했지만 원주율이라는 것은 바로 원주와 원의 지름 간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원주율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원주와 원의 지름부터 재야 할 것인데 한번 이렇게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을 그려놓으면 도대체 지름의 경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바깥 끝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들 사이의 거리를 잴 수 있고 가장 안쪽에 있는 점들 사이의 거리를 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중간에 있는 어떤 점들 사이의 거리를 잴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는 원주의 길이를 잴 때도 발생합니다. 원주는 가장 바깥쪽을 따라서 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장 안쪽을 따라 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장 가운데를 지나는 원주를 재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가운데라고 한다면 또 가장 가운데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결국 선의 두께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 두께를 점점 줄여간다면 이런 오차가 점점 줄 텐데 그래도 선의 두께가 있는 이상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선의 두께를 줄여야 하는 것일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오차를 줄이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차를 아예 없애버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하학은 진리였고 종교였으며 완벽함 자체였기 때문에 오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국에 선의 두께가 아예 없는 도형, 즉 크기가 없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을 생각하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도형들을 완벽한 도형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도형들이 크기가 없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도형의 길이는 유리수로 표현되지만 어떤 길이는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인데 원의 지름을 1로 둔다면 원의 둘레는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는 길이, 즉 무리수 길이가 됩니다. 이것이 왜 하필이면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가 되는지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경우도 그 빗변의 길이는 유리수로 표현되지 않고 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역시도 유리수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분들을 incommensurable lines 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크기가 없는 점 가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말만이 아니라 수학 철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수학 철학자 호세 페레로시스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But notice how the idealizations also play a role here. That is to say, the conclusion depends on the assumption of infinite divisibility and a point without parts as the ultimate element.
Without these idealizations, the notion of strictly incommensurable lines would not have arisen. 바로 여기서 idealizations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크기가 없는 점이라는 것인데, 결국 크기가 없는 점이라는 가정이 없었다면 이러한 무리수의 비율을 가지는 선부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크기가 없는 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크기가 없는 점이라 이상하지 않나요? 아마도 우리는 너무 여기에 길들여져서 무감각해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없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존재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있다라고요? 이것의 존재 자체가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결국 기하학이 진리이며 완벽함 그 자체라고 생각했던 기하학에 대한 종교적 신념은 오히려 기하학을 역설 위에 세워버리게 되었고, 결국 기하학 자체도 허구적 실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현대 수학에서 점이란 것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고 무정의 용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 수학자들 역시 점을 직관적으로 떠올릴 때 여전히 유클리드의 정의를 따라 크기가 없는 점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금도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파이나 루트 2와 같은 무리수들은 현대 수학에서 떠올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 수학에서 떠올려진 것이고, 그것들은 바로 이렇게 크기가 없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들로부터 나온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나 루트 2와 같은 무리수 역시도 그 기원을 생각할 때 허구적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또 다른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현대 수학에서는 파이나 루트 2 등과 같은 무리수는 도형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실수라는 수책에 대해서 자체적인 정의에 의해 정의되므로 그것들을 허구적 산물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체계 내에서 정의된 무리수 역시 그 정의를 보면 허구적 산물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수가 무엇인지부터 다루어야 하므로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자면 결국 기하학에서 원주율 파이와 같은 무리수들을 발생시키는 기하학의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크기가 없는 점이라는 가정이며, 더 나아가 그것은 결국 기하학 자체를 역설 위에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수학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본질적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